아,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저기요. 동편보부 아니면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뉴진스의 하이보이야. 뭐야 저게? 아니, 길을 물어봤는데 왜 춤을 추고? 혈압. 안녕하십니까, 명쾌 한방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명쾌 한방 이주영 한의사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은요, 중풍으로 고생하셨던 외할아버님이 계시고, 어머님도 혈압 있으시고, 그 다음에 외가 쪽으로 당뇨 환자도 있어요. 근데 예전에 그런 얘기 하면, 야, 그럼 너도 좀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는 그 얘기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야, 요새 그거 없는 집이 어딨냐? 누구나 다 있지, 이런 얘기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를 한방적으로 정말 이제 양방에서 수치만 낮춰주는 약으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걸로 계속 유지가 되지면 상관이 없는데 계속 양을 늘려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고, 나중에는 당뇨 같은 경우는 주사를 맞아야 되고, 안 되면은 나중에는 정말로 펌프를 달아야 되고, 그걸로 안 되면 정말로 투석을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염증이라는 걸 접근해야 돼요. 사람 몸에서 모든 문제는 다 염증에서 시작됩니다. 염증이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혈당이 높아집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그 혈당을 제거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활동을 하는데, 너무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반복해서 일을 하던 인슐린이 지치게 되죠. 그럼 그거 저항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정확하게는 인슐린이 지쳤다라기보다는 인슐린이 혈당을 처리해가지고 지방에다 저장을 하는 그 과정을 세포들이 더 이상은 안 돼. 요새 그 폐기물 같은 거, 그죠? 매립지 너무 꽉 찼다고 거부당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쓰레기차들이 쓰레기를 못 버리고 오는, 그런 경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돼서 당대사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당연히 당뇨가 옵니다. 그런데다가 혈당으로 인해 가지고 피가 걸쭉해지죠. 걸쭉해지면 당연히 혈액을 보낼 때 압력이 걸리게 되죠. 그러면은 혈압이 높아지죠. 그러면 그게 고혈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당뇨병과 고혈압에 대한 기전을 알았어요. 그죠? 이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럼 결국에는 뭐를 없애야 돼요? 염증을 낮춰야 된다는 거죠. 염증을 낮추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이 다 치료가 되겠죠. 그러면은 혈당이나 이런 게 높아질 이유가 없는데, 그러면 혈당 자체가 낮아지게 되면 당연히 염증도 조금씩 낮아져요. 피가 걸쭉해지는 게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인슐린 약을 먹죠. 그래서 인슐린 약을 먹으면 당연히 혈당이 떨어집니다. 근데 인슐린 저항성이 계속 지속화되다 보면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좀 더 악화 일로를 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혈압으로 가보자고요. 혈압 같은 경우는, 그럼 혈압약은 먹으면 평생 먹는 거라는데, 이런 얘기 듣죠. 물론 당뇨약도 마찬가지고 고지혈약도 마찬가지. 평생 먹어야 되는, 관리해야 되는 3대 질환이라고 꼽을 정도로 힘든 게 혈압입니다. 혈압인데, 그럼 그 혈압약은 뭐 때문에 먹는 거예요? 머리에서 터질까봐, 그죠? 터질까봐 겁나서 혈압을 낮추는 건데, 문제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피가 걸쭉해져서 보내기가 힘들어서 혈압이 높아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랬는데 혈압을 낮춰버리면 어떻게 돼요? 머리에선 혈액을 못 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음에는 더 높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혈압약은 가면 갈수록 농도가 줄어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계속 높아집니다. 물론 여기 전제 상황은 사람이 전혀 아무런 생활의 변화가 없이 그대로 생활하고 노화만 지속되는다는 전제라는 게 물론 깔려 있기 때문에, 운동을 열심히 해서 살을 뺀다든가, 아니면 어떤 식습관 개선을 한다든가 이러면서 떨어지거나 끊는 분들도 있죠. 근데 그 수가 많지 않다는 게 현실이죠. 전 국민의 한 5분의 1 정도는, 그런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5분의 1 정도가 혈압 예비 환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심한 환자 다 포함해가지고 5분의 1 정도 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위험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혈압약을 계속 먹어서 낮추잖아요. 낮추게 되면 나중에 여기서는 자꾸 끌어올리다 보면 부작용이 뭐냐, 어느 순간에 확 오를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 오르겠어요? 약을 아무리 눌러놔도 내가 너무 열받거나 이럴 때는 혈관 자체를 인위적으로 약으로서 자꾸 낮춰놓다 보니까, 그죠? 탄력 자체가 많이 없어져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강제로 확 끌어올리면 어떻게 돼요? 배관이 뻑뻑해져 있는데 강제로 훅 당기면 배관이 깨지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쉽게 얘기하자면, 물론 범위는 크지만 뇌의 문제를 방지하고자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거의 장기 복용의 부작용은 뇌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혈압약을 장기 복용하는 것은 결코 좋지 못해요. 그렇다고 그러면
혈압이 높고 당 수치도 높은데 혈압약도 먹지 말고 인슐린도 먹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염증을 낮춰야죠. 염증에서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염증이 없으면 혈당도 안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지 않는 생활 습관을 가져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염증을 치료 잘하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장염 걸려본 적 있으신가요? 장염 걸리면은 식사를 어떻게 하시나요? 안 먹죠. 속을 비워 놓잖아요. 그렇죠. 속을 비우게 되면 그때 동안에 오토파지, 자가포식이라고 하는 반응이 활성화되면서 몸에서 염증을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단식을 반드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 수양하듯이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단식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정기적으로 이렇게 일주일에 하루를 완전 비운다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제가 제일 추천하면서 항상 사람이 일정하게 할 수 있는 거로 따진다라고 하면 우선은 12시간 정도 단식을 가져가 보시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12시간이면 어떻습니까? 너무 긴데 24시간 12시간을 굶으라고 생각하실런지 몰라도요, 저녁 6시까지 드시고 다음날 아침 6시에 드시면 12시간이에요. 그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18시간은 단식을 가져간다 하면 다음날 아침만 거르고, 그죠? 점심 때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침 거르는 것도 여러분 또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아침 먹는 거가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아침을 챙겨 먹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내 몸 자체가 혈당이 높고 그 다음에 혈압이 높고 이런 경우라면 좀 쉬어가는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단식을 해서 몸 자체에 자가포식, 오토파지 능력을 좀 키워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낮아지게 돼요. 그럼 몸에서 생성되는 인슐린만 가지고도 충분히 혈당을 제거하게 되고 염증 수치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혈당이 낮아졌으니까 혈압도 같이 낮아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으로서 그렇게 하면 되고, 우리 어머니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당뇨는 당은 없대요. 당은 없는데 혈압만 높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왜 그럴까요? 당뇨가 없다는 거는 끈적거리는 게 없다는 거예요. 혈당이 없다는 거야. 혈당이 문제를 안 일으키는데 불구하고 혈압이 높은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대부분 보면은 이런 비유를 하면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지만 예민하고 피부 하얗고 마르고 약한 여성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좀 옛날 사감 선생님, 요새 분들 사감이라고 하면 못 알아들으실 것 같은 공평부관연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너무 과도한 소식을 하거나 영양 섭취가 너무 불균형이 심하면요, 머리에서는 영양분 자체는 혈액을 통해서 다 운반이 돼서 오기 때문에 혈압을 올립니다. 당연히 그 혈액에는 영양소가 제대로 없겠죠. 제대로 먹질 않고 너무 과도한 소식을 하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혈압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더 많은 혈액을 보내라고. 보내서 다른 사람들보다 2배, 3배의 혈압을 통해 가지고 혈액을 많이 갖고 와도 필수 영양소가 녹아있지 않으므로, 그런 분들은 당뇨 없이 혈압만 있는데도 두통이 가시지 않는다든가 계속 몸이 개운치 않는다든가 이래가지고 치료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한테 뭐라고 추천을 드리냐면, 음식도 좀 짜게 드실 줄도 아셔야 됩니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음식 자체를 짜게 먹게 되면 당연히 국물이나 이런 걸 더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분이나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소금, 정제염을 먹으라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죽염이라든가 미네랄이 많은 핑크 소금 같은 걸 이런 걸 먹게 되면 그걸 통해서 미네랄이 흡수가 되면서 뇌에서 쓸 수 있는 각종 미네랄들이 공급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두통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도 약이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한의원에서 당화혈색소라고 해서 혈당의 2-3개월 평균치가 있습니다. 평균치를 낮추는 치료, 이거 병원에서 굉장히 어려워요. 한 0.1, 0.2만 떨어져도 관리 잘하셨네요. 몇 개월에 한 번씩 가서 그런 칭찬 듣고 오는 건데,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치료를 하면요, 많이 떨어져요. 심한 분들, 정말 이제 이건 아주 이제 드라마틱한 경우예요. 보통 이제 의료도 광고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광고로서 제일 잘 된 케이스를 얘기를 하자면, 정말 6 후반대까지 있던 분이 6 초반대까지 거의 한 1이라고 하면 좀 과장이고 0.8, 0.9 정도까지 떨어지는데 한 2달 반밖에 안 걸린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분은 이제 음식 섭취도, 제가 이제 빵도 아예 일거에 끊으셨고, 그 다음에 음주, 그 좋아하시던 음주도 다 끊으셨습니다. 당뇨, 고혈압, 분명히 이거 영상 버튼 누르고 들어오신 분들은 어떻게 뭔가 뾰족한 뭔가를 더 먹어라 막 이런 거를 알려줄 거라 생각하고 들어오셨을지 모르겠지만, 뭘 먹지 말아야 될지가 가장 중요해요. 덜어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도 덜어내셔야 되고요. 근데 스트레스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다면 밀가루 음식, 설탕, 커피, 맥주, 요건 최소한 피하셔야 됩니다.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거기다 더불어서 좋은 지방은 좀 먹어주는 게 좋고요. 근데 빼야 되는 지방들이 더 많죠.
그래서 지방이 안 좋다고 보통 통칭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던 건데, 식물성 기름들 중에서 특히 경화유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식용유, 홍화씨유, 해바라기씨유, 카놀라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가린에 간장에 밥 비벼 먹으면 맛있죠. 몸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건강하기 위해서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제어를 못하고 이것저것 막 안 좋은 거 먹고 이래가지고 내 몸이 망가진다. 단순히 당장 입에서 즐거운 것 때문에 그거는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기왕 이 좋은 세상, 그죠? 얼마나 즐겁게 건강하게 살면 좋겠어요. 항상 에너지 넘치는 아침, 에너지 넘치는 활력 넘치는 직장 생활, 너무 좋죠. 운동을 해도 억지로 피곤에 쩔어서 끌려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기분 좋게, 내가 막 정말 하고 싶어서 달리는데도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뭔가 통통 튀는 듯한 느낌으로 간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걸 상상하시면서 건강을 위해서는 항상 안 좋은 것들 덜어내는 거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가지고 안 됐을 때는 저희 명쾌한방 공평부부 한의원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명쾌 한방, 오늘도 중요한 정보예요. 오늘 거 꼭 열심히 보시고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